안녕하세요. 어, 이제 우리 2020년 참잘한 교실 과학 수업을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여러분들하고 만나지 않아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심심했어요. 이번에 선생님이 먼저 준비한 것은 세상을 바꾼 물리라는 책으로 우리가 일단 첫 학기, 1학기에 처음 시작하는 그 파트가 운동 파트예요. 그래서 운동과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우리들이 이번에 공부할 내용을 옛날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들의 그런 실마리를 쫓아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늘리려고 선생님이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한 선생님하고 10분 동안 읽고요. 못다한 거는 선생님이 한 목요일쯤 다시 또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한번 10분 동안 같이 읽어보고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곱씹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선생님하고 만날 때 이 단원의 수업이 좀 쉬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옛날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자연의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왜 이렇게 화면이 안 넘어갈까요? 자, 화면이 네, 넘어갔어요. 여러분들은 PPT로 보면 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물건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고 하는 첫 단원의 소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입니다. 하늘로 돌을 던지면 올라갈 때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가장 높은 곳에 이르면 순간적으로 정지하고 다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땅으로 떨어진다. 17세기 이전까지 자연 철학자들은 이런 물체의 낙하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낙하 운동에 관한 이론을 정립한 최초의 자연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플라톤의 제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그는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 왕국에 속한 도시 스타기라에서 태어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7살이 되던 해에 당시 학문의 중심이었던 아테네로 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후로 22년 동안 그의 스승 플라톤이 설립한 학교 아카데메이아에서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매우 재능이 있고 노력하는 학생이어서 플라톤이 우둔한 학생에게는 채찍이 필요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너무 앞서가지 않도록 재갈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을 정도였다. 플라톤이 죽은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래요. 그 등지를 여행하고 해양 생물학도 연구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왕자 스승이었지만 알렉산더가 왕이 되면서 아테네로 돌아왔다. 그리고 리케리온이라는 학교를 세워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플라톤과는 생각이 많이 달랐다. 플라톤은 세계를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했고 이데아의 세계만이 이상적인 세계이자 진리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선생님이 같이 책을 읽으려고 좋은 음악을 같이 틀어놓고 읽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말에 따르면 현실 세계는 이데아 세계의 모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경험을 쌓아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경험을 쌓으면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즉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 자연의 질서를 알아낼 수 있다고 믿은 셈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도 그의 이론이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요즘 특히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부가 우리 지금 현재 21세기에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서 오늘날의 과학자들처럼 실험을 많이 했던 것은 아니다. 옛날의 철학자들은 다 귀족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하는 거는 노예들이 했대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사색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귀족들이 했던 이런 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이 아니고 서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더 경험을 통해서 나왔던 이러한 생각들이 서민이라고 하는 계급의 사회에서 더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경험은 관찰이었다. 운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운동에는 원인이 있어야 하고 운동을 유형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지상계와 천상계 두 세계로 구분했고 지상계의 물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러운 운동과 강제된 운동으로 다시 나뉘었다. 자연스러운 운동은 물체가 본래 자신이 속한 장소로 향하는 운동이고 강제된 운동은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물체의 움직임을 자연스러움과 강제된 운동으로 나뉘었다고 하네요. 참 그쵸? 선생님이 잠깐 펜을 뽑으면 약간 화면이 좀 그럴 거예요. 잠깐 양해 부탁합니다. 자, 자, 그래서 여기 자연스러운 운동과 강제된 운동이라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구분했대요. 여러분들도 이런 관찰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자연을 관찰했고 이런 자연 관찰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는지 자세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이 책은 그런 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자연스러운 운동은 물체가 본래 자신이 속한 장소로 향한 운동이고 강제된 운동은 그 외의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이다. 높은 곳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땅을 향해 일직선으로 떨어진다. 즉 무거운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무거운 물체들이 직선으로 낙하하는 이유는 지구의 중심이 무거운 물체들의 자연적인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반면 가벼운 물체들의 자연적인 장소는 달이 붙어있는 천구이다. 땅에서 하늘을 관찰하면 하늘이 땅을 구 모양으로 감싼 것처럼 보인다.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구분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하늘의 구를 천구라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달, 행성, 항성들의 천구들이 차례대로 지구를 겹겹이 둘러싼 동심원 구조를 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벼운 물체들은 위로 계속 올라가 달의 천구에 이르렀을 때 운동을 멈춘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역학 체계 중 지상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운동이 상하 운동이라면 천상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원운동이다. 천상계의 운동과 지상계의 운동이 서로 다른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고 믿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은 17세기 말까지 깨지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그만큼 관찰력이 대단했던 거고 그 관찰을 통한 체계적인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겠죠. 참 대단해요. 그렇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이론은 그의 물질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상계의 모든 물질이 우리 휴라고 했나? 공기, 물, 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휴가 아니라 흙일 거예요. 흙. 실은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걸 다 이렇게 친 게 아니고요. 우린 과학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 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책에 있는 사진의 내용을 그 텍스트를 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걸로 하다 보니까 잠깐 오타가 있어요. 급히 만들어서 올려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같이 읽어주기 바랍니다. 사원소설을 받아들였다. 흙은 언제나 땅을 향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흙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불은 언제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기에 절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로 여겼다. 불을 원소로 봤기 때문에 그랬군요. 불을 원소로 본 거예요. 물과 공기는 상대적으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믿었다. 물이 흙과 함께 있으면 흙보다 가벼워서 위로 더 떠오를 것이고 공기와 함께 있으면 무거워서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무게가 물체를 위로 올라가게 하거나 떨어지게 한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낙하나 상승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속도를 어떻게 설명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스러운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는 물체의 무게에 비례한다고 생각했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멋지죠? 그쵸? 그의 생각대로라면 무거운 물체일수록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물체일수록 천천히 떨어진다.
또한 물체가 통과하는 물질인 매질의 밀도 역시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는데 그 밀도가 클수록 물체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생각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대로라면 매질이 없을 때 물체의 속도는 무한정으로 빨라진다. 매질이 없는 진공 속에서의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그것을 늦출 요인이 없기 때문이다. 무한대의 속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유로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의 세계는 빈 곳이 없이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세계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스러운 운동뿐만 아니라 강제된 운동의 원인도 설명했다. 강제된 운동에는 화살을 쏘거나 돌을 앞으로 던지는 것 등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스러운 운동이 아닌 모든 운동에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즉 동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강제된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는 동인이 크고 매질의 저항이 클수록 작을수록 빨라진다. 만약 강제된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2배로 늘리려면 저항을 반으로 줄이거나 힘을 2배로 늘리면 된다. 그렇다면 강제된 운동을 하는 물체는 최초 동인과의 접촉을 잃고 나면 더 이상 동인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질문에 공기가 지속적으로 동인이 되어준다고 답했다. 그에 의하면 사람이 화살을 쏠 때 처음에 화살을 쏜 화살이 화살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기로 함께 움직인다. 맨 처음 활성화된 공기는 화살을 미는 것과 동시에 주변 공기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 활성화된 공기는 화살을 밀어주고 다시 그 다음 공기를 움직인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그 자체로 상당히 모순적이었다. 공기가 동인인 동시에 저항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쵸? 지금은 근데 그런 걸 볼 수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자체로 되게 중요하죠. 그쵸? 동인이 공기를 계속 활성합니다. 운동이 진행되지만 공기의 저항 때문에 동인은 점차 감소한다. 그쵸? 저항과 동인이 같다. 이건 모순이긴 하죠. 그쵸? 결국 남은 동인으로 다음 공기를 활성화할 수 없게 되면 화살은 강제된 운동을 멈추고 자연스러운 운동을 하면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물체는 아래 그림처럼 움직여야 한다. 하지만 이 그림은 실제 운동 모습과는 다르다. 실제 물체는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기 때문이다. 자, 아리스토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까지 이어졌다는 건 그렇죠. 여러분의 숙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까지만 이번에는 읽고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갈릴레이에 관련된 거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운동이라는 개념 자체도 근대 역학의 운동 개념과는 성격이 상당히 달랐다. 근대 역학에서 운동은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의미한다. 즉 근대 역학에서 물체의 운동 여부는 어떤 기준점에 대해 물체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상태 변화도 운동에 포함했다. 찬물체가 뜨거워지는 것,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는 것,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는 것도 모두 운동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운동이란 사물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변화의 가능성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자, 우주를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고 자연스러운 운동과 강제된 운동을 구분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근대 역학과 상당히 다르다. 17세기 이후에 성립된 근대 역학에서는 자연스러운 운동과 강제되는 운동을 나누지 않고 모두 동일한 개념과 운동 법칙에 따라 설명한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체의 운동 상태는 물체의 속성인 무게로 결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물체의 낙하 운동을 중력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이해하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다른 설명 방식이었다. 자, 여기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이제 중세 근대 역학의 씨앗을 품게 되는 건데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읽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예전에 우리 그 바이오 그 읽기 자료 했을 때 읽는 단계 활동지 있었잖아요. 그 활동지를 그 원드라이브 과학 폴더 안에 놓을 거예요.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 정리되는 걸 하나 선생님이 활동지 한 개씩 올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정리를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날짜는 4월 6일 선생님이 4월 5일까지 해주세요. 4월 5일까지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5분 영상 듣고요. 선생님이 제출해 요거 해준 여기 글을 읽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사서 보면 더 좋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찾아오겠습니다.